누구나 가슴 한켠에 슬픔 하나 쟁여놓고 살아갑니다. 잊혀지지 않는, 차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떠난 하늘이 이렇게 시리도록 푸릅니다. 이게 재미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입학기념이라고, 돌이킨다는 것은 새삼 슬픔을 되새김하는 것인데,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진은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다. 입학했던 때인데, 이게 저고, 이게 김호길 박사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교복 그대로 입고 다니고요. 물론 뭐 생활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범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포항 시골에 인류 교수들을 모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미국에서 20년, 30년간 자리 잡고 정교수하고 다 존경받고 터전 잡은 분들을 수십 명을 김 박사가 초빙을 했으니까 언변 설득력 말이죠. 대단한 거죠. 포항 공대를 만든다든지 입자 가속기를 만든다는 건 범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그 기적을 한 거죠. 만나면은 뭐 항상 화제 풍부하고요. 생각이 보통 사람보다 한 수이고, 그래서 항상 즐겁죠. 같이 만나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자꾸 사람들이 잊혀지는데, 김호길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은 정말 그 이야기를 사람이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을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그것이 산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포항공대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그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걸 다 마실 테니까 여러분도 또 이따 가기 전에 여기 가서 한 잔씩 다 마시고 가시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이 나와야 합니다. 나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중에 한 명이어야 합니다. 김호길 총장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상은 안타깝게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 그 자리가 채워지는 날, 아마도 그날은 하늘의 김호길 총장께서도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지레동. 사방 30리를 걸어다녀야 했던 궁벽한 상처. 그곳에서 고인께서는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놀이로 공부하는 뒷짐을 졌던 어린 시절은 여느 장난꾸러기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또 호랑이가 나온다는 환산제를 10km를 걸어 고향에 가야 했던 도산 유학 시절. 고인은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호길이는 일제부터 집념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집념이라 할까, 그 고집이라 할까, 지가 한번 목표를 세워 놓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너희들이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길이 답변이 나는 평생 교육자가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날이면 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가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고인은 교과를 배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배웠다고 말씀하셨죠.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뒤돌아서 그 환한 웃음으로 손을 잡아주실 것 같은데, 총장님, 거기는 편안하십니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그분은 고인을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가래 입는다든지 음식을 가려낸다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이 손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마음대로 있고 마음대로 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대해서 역시 그렇고 한국 사람한테 대해서 그렇고 정말로 참 아주 자유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우리 한국의 이 학자치고는 최고의 인물로 난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당신 같은 사람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아깝게 빨리 세상을 떠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당시 이룩한 업적 일템 포항공대를 만들었고 물론 여러 사람이 도와서 만들었지만은 당신의 뜻이 살아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보다 그에 거의 못지 않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박약회라고 하는 유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대 총장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쪽 방면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해주고 그래서 크게 보아서 제일 큰 것은 물론 포항공대고 그 다음으로 박약회 무심하게도 훌쩍 가버린 친구. 아주 드물게 조순 박사는 친구의 모습을 가슴에 접어두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낄 수가 없고. 고인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포항에서 만듭시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은 박태준 포항공대 설립 이사장이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그림하고 유사한 규모, 또 동시에 질이 굉장히 높은 학교, 이게 칼대기 비슷하게 이 정도 학교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주어진 국가적인 사명이다. 국가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홍일 박사를 뵙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공학에 대한 조회뿐만 아니라 유학에 대한 남다른 그런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말씀을 잘하시고 설득력이 있으신 분은 참 드문 사람이죠. 내가 학교를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덤볐지만은 김홍일 총장하고 만나지 않았으면은 절대 학교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학교 책임자가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네. 그리고 공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수한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책임감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로구나. 내 평생에 좋은 분들도 많이 뵀지만은 그 중에서도 참 유별나게 내 내리에서 없어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지곡 언덕에서 마주하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호길 박사와 박태준 회장의 만남은 한국 과학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새싹을 키울 훌륭한 선생님들을 찾아 고인은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건너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 무릎이 모두 달아 없어지는 게 무어 그리 대수냐며 고인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셨습니다. 대해 빙원 만리 큰 바다 얼음 평원 만리 길을 가는 것은 하나의 북극에 얼음 가도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얼음 평원 초연사중 굴신경 현자를 처음하는 일을 중하고 내 몸 가서 비는 것은 가볍더라. 말하자면 대갈공명이 참고처력 하는 기분으로 우리 포항공대의 현자들을 모시기 위해 하리고 그래서 얼음바다 큰 병을 갖더라 이 말이야. 적성 여령 윤강철하고 붉은 정성 파는 붓길은 강철을 녹일 것. 삼한에다가 학교 이름 넣칠 것을 서로 약속했다. 강철을 녹이는 듯한 그러한 뜨거운 정성으로 일한다면 왜 안 되겠느냐. 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리 잡고 있던 뛰어난 교수님들이 포항공대로 모이셨고 그분들은 학생들만큼이나 설레고 부푼 가슴으로 첫 입학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첫 입학식. 고인의 눈에는 복도를 따라 들어오는 젊은 청년들의 걸음걸음이 한 명 한 명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면서 작년 12월 3일 개교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가진 사명은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문명화를 앞당기고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외국에서 혜택을 입은 이상으로 과학과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여 인류 복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다운 대학 중에서도 참다운 대학을 기약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 배달의 정예들이 모였습니다. 동해에 솟아올라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아침 해가 우리 포항공대의 기사이며 세월을 녹이는 용광로의 불길이 우리들의 정열입니다. 남들이 1시간 일한다면 우리는 2시간 일해야겠으며 남들이 한 번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2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시작을 만들어내고 그 시작에 아름다운 끝을 향한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형님의 포항공대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항공대에 바쳤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회상을 하기를 1991년에 형님이 미국 출장 가셔서 급작스러이 버팔로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제가 형님을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한 30여 분 동안 어떤 강연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현실, 얼마나 낙후됐는가, 또 포항공대에 대한 비전과 포항공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무의식 중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여쭈어봤어요. 형님, 어제 저녁에 그 강연 내용을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그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포항공대에 대한 그 열정과 비전을 제가 듣고서 정말 이 개척자, 리더는 저 정도의 열정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구나.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항공대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벨상이 나오는 것이 형님께서 꿈이라고 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고인의 관심과 애정은 자식 사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전자를 이용해 인공의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는 빛 공장이며 건설비만 무려 1,500억 원이 투자되고 매년 20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최첨단 대형 실험장치 방사광 가속기. 포항공대의 모든 것을 집결한 이 장비가 완성됐을 때 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고인은 그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과학기술계가 주목하는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고인의 환한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맑은 사람 곁에 두고 싶어 하늘이 먼저 데려간다지만 이건 너무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 아깝습니다. 참으로 아깝습니다. 이 나라 과학이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침 소리도 없이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린 표정을 하고 하늘만 보았습니다. 같은 기침 소리도 없이 제 가슴 하나 무너져 내린 표정을 하고 하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지는 가슴을 안고 믿을 수 없는 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금년 말로 예정된 방사광 가속기의 준공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자연법칙은 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시던 그 신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아깝다. 큰 별이 떨어졌구나. 저희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마음속에 항상 학장님의 그 숭고하신 뜻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너무 먼 곳으로 가시지는 말았으면 조금만 가슴을 내밀면 푸근하게 안아주실 거기까지만 가셨으면 자부 내 자부야 내 이름 차오. 총장님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이 길, 이 나무, 눈에 선하십니까?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던 잔디밭엔 애정어린 총장님의 눈길이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총장님을 뵌 적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총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 건물 하나하나에 총장님의 호흡과 숨결이 배인 포항공대. 오늘도 그 캠퍼스에는 젊은 학생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아마 총장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끝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포항공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걸음 한 걸음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항공대의 빈 좌대를 채울 인물을 간절히 기다리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더 높은 이상과 더 많은 땀으로 이 나라 과학기술의 영광된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포항공대의 하늘 위에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